레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염원수입니다. 오늘은 시대적 사명 3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어,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위클리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리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인 롤라드 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눴습니다. 그런데 이 롤라드 파에 존 볼이라는 순회 전도자가 탄생하게 됐어요. 이 존 볼이 어떻게 보면 롤라드 파의 하고자 하는 목적과 지향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순회 설교자가 되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존 볼 설교자는 거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전한 한마디의 이 짧은 복음이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게 돼요. 이분의 설교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. 아담이 밭을 갈고 하와가 길쌈을 할 때 귀족 제도는 어디에 있었는가?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 아담이 밭을 갈고 하와가 길쌈을 할 때 귀족 제도는 어디에 있었는가? 굉장히 단순하죠. 그런데 이게 왜 영국 사회를 확 뒤집어 엎어버리냐면은 당시 영국은 이런 모습이었어요. 남자는 밭에 나가서 당연히 농경사회니까 뼈 빠지게 일을 했죠. 여자는 길쌈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영국의 양모가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. 그래서 이 고급 오신 양모를 농가의 아내들은 정말 이 손이 다 해지도록 부르트도록 이거를 막 길쌈을 해가지고 양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유럽 대륙으로 수출이 됐어요. 그런데 문제는 뼈 빠지게 일한 이런 일의 결과들이 다 수익은 귀족들이 가로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 귀족들만 부자가 되고 당시 또 중세 카톨릭만 부자가 따라서 함께 됐습니다. 그랬는데 농민들은 뼈 빠지게 팍 이렇게 일을 하고 길쌈을 했을 뿐 아니라 당시 카톨릭 법에 의해서 일주일에 이틀은 무조건 또 성당 소유의 밭에 가서 무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5일 동안 뼈 빠지게 막 이 소작농이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틀은 또 신부 밭에 가가지고 무료 노동해줘야 되지. 여자들도 그런 식으로 막 이틀은 또 가가지고 무조건 막 무료 노동 한 번 더 해야 되지. 완전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거죠. 귀족 제도는 어디에 있었는가?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귀족 제도가 없었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단순한 이야기를 당시 영국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. 당연히 귀족 제도, 왕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그런데 이건 사람이 만든 거죠. 여러분,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하셨고 모든 인간을 위해 똑같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복음을 주신 거지 왕 따로 평민 따로 노예 따로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죠. 그런데 존 볼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전하게 영어로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자각을 하게 됩니다. 아,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. 왕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. 라는 평등의식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영국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1381년 영국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존 볼의 설교였어요. 그런데 1381년 민중 봉기, 농민 봉기가 일어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당시 영국이 세금이 너무 비쌌어요. 막 왕도 뜯어가, 교황도 뜯어가, 완전히 막 진짜 이거 다 벗어서 줘도 안 되는 거야. 이거 하여튼 이 뭐 그냥 홀랑 벗어서 줘도 안 될 정도로 이 세금이 비싼데 안 그래도 이 정말 이 불쌍한 또 당시에 영국에 농노제도라고 사실상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농노제도로 노예로 살고 있는 불쌍한 영국 사람들이 진짜 이거 막 이 세금 때문에 그냥 막 이 눌려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결정타를 날린 게 인두세입니다. 인두세가 뭐냐면은 기존 내는 세금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사람 머릿수대로 인두죠. 머릿수대로 세금을 한번 더 걷겠다. 라고 당시 왕인 리처드 2세가 발표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. 그런데 이 인두세가 너무 비싼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수대로 세금을 맞춰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. 사람 수 줄이려고 농민들이 가정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. 떠나서 산으로 깊은 데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이 산에서
어렵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세금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죠. 내 집을 떠나고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을 떠나고 산으로 숨어 들어가서 정말 불쌍한 삶을 살 만큼 유리방탕하는 삶을 살 만큼 세금 문제가 당시 심각했고 무서웠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막 떠나기 시작했어요.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막 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더 가속화된 이유가 뭐냐면은 정말 이 세금을 맞춰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내 가정 안 떠나보고 가정 지켜보려고 막 농민들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출을 만들었는데 막상 인도세를 내보니까 내가 소출한 양식을 다 바칠 뿐 아니라 모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농기구까지 팔아가지고 인도세를 내게 된 거예요. 그런데 농기구를 팔면 내년에 농사는 무슨 수로 지냐고요. 그러니까 인도세를 내면 내년엔 다 죽게 생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더 산으로 우리가 로빈훗 영화 보셨잖아요. 로빈훗처럼 이렇게 산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산을 일부를 개간해서 정말 이제 더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 농민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세금 걷는 관리, 세리가 농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. 야, 니네 마을에 30%는 인두세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. 이제는 70%만 남았잖아. 니네 70%가 남은 도망간 30%, 없어진 30%, 목세, 인두세 세금까지 다 한 번 더 내. 나눠서 추가 세금. 이러니까 나머지 70%가 정말 말 그대로 미치는 거죠, 미치는 거. 여러분, 이 70%가 돈이 많아가지고 인도세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습니까? 그게 아니고, 가정 지킨다고 어떻게든지 그냥 탁 팔아서라도 그냥 막 거기 있겠다는 사람들한테 도망간 30% 인도세 니네들이 한 번 더 내.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해버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드디어 1381년 영국의 농민혁명, 민중봉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. 다음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저도 그냥 진료 열심히 하던 의사였어요.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동성애 반대운동 최전선에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까요?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. 동성애는 분명히 엄청난 폐해를 준다는 것을 제 눈으로 봤다는 거죠. 전 이것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제 양심이에요.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게 많은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으로 절대 동성애에 대한 이런 의학적인 폐해나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말하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.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? 국회의원, 그리고 고위공직자들.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거죠. 여러분, 왜 영국 농민들이 1381년도에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까? 정말 평안하게 영국 시민으로서 세금 어떻게 힘들어도 잘 내고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인두세로 세상 말라면 조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른 선택의 길이 없었다는 거죠.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, 우리한테 다른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까? 차별금지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그러시면 우리는 봉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 그래서 1381년 이 농민혁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